우유를 마시면은 우유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줘서 속을 달래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약 알칼리 성분들은 위점막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달래줌으로써 속을 편하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건강을 디자인하는 더자인 병원의 소화기 내과 의사 강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화기관 환자들의 궁금해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모아봤는데요. 앞에 이 뽑기 머신이 있습니다. 이 뽑기 머신에서 질문지를 뽑아서 한 가지씩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췌장에 혹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암이 아닌지 걱정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췌장에 혹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낭종, 즉 물혹일 경우도 있고요. 물론 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결절이나 종양일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혹의 성상과 크기 그리고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양성 결절인지 또는 병적인 종양인지 검사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모두 위와 식도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소견으로서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위점막에 위축이 일어나는 만성 위축성 위염부터 위산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미란성 위염 등 다양한 소견이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잦은 음주나 담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위산이 역류가 되어서 위 식도 접합 부위라든지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만과 음주, 커피의 카페인 섭취,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눕는 행위 등의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시고 식후에 바로 들어 눕는 습관 등을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의 모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은 우유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줘서 속을 달래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약 알칼리 성분들은 위점막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달래줌으로써 속을 편하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 있는 칼슘과 이 카제인 단백질 성분은 위로 하여금 음식으로 인식을 하게 해서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드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우유를 드시고 난 이후에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점막 자극을 더욱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로 속을 달래기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을 희석해서 위점막을 자극하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고 위장으로 하여금 음식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위산 과다를 더 진행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 보통 주사제로 사용하고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제1형 당뇨일 경우에는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2형 당뇨일 경우에는 아직 인슐린 분비능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당 조절이 잘 되고 경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시 경구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슐린 요법을 통해서 빨리 조절을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다시 경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통 고혈압은 별다른 원인이 없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소아나 청소년기에 생기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반드시 2차성 고혈압, 다른 기질적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 감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신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에 의한 이 2차성 고혈압을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고혈압이 다시 재발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소아나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비만이라든지 나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런 원인에 의한 생활 습관형 고혈압이라면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고혈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부터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더자인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건강을 디자인하는 더자인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 강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